오늘은 저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겹이라는 게 이파리를 제거하는 것을 저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는 저겹을 다 한 거고요. 여기 보면 이만큼 잎이 없잖아요. 이거는 저겹을 안 했는데 사비가 많아서 안 한 것 같습니다. 물 하게 되면 이 정도 이파리 이렇게 해서 한 서너 개 정도 따고 나중에 얘가 가려지게 되면 없앨 수도 있겠죠. 이거를 이제 한국만 하느냐, 아니요, 일본도 하죠. 유럽도 하느냐, 이탈리아, 독일 이런 데 갔을 때요, 일부 농가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별로 바람직한 거는 아닌데 얘들도 하네 싶었거든요. 그러더니만 역시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답게 우리는 저겹을 지금 사람이 손으로 따거나 혹은 저겹제를 살포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사람이 손으로 제거를 하고 있죠. 유럽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바람으로 합니다. 그래서 SS기 같이 바람을 뿜어내는 거를 여기에다가 기계를 가까이 갖다가 대고, 기계가 한 1m쯤 되거든요. 선풍기 같은 거 2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팬이 그걸로 그냥 바람을 강력하게 불어버리는 거예요. 태풍급 바람을.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꺾어지면서 날아가게 되는데, 이런 이파리가 날아가기도 하죠. 그래서 꼭 요 원하는 데 것만 날아가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에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좋아지는 거는 당연히 빨간색이 나타나는 게 좋아집니다. 햇볕을 많이 받음으로 인해서 빨간색은 도드라지고 노란색과 녹색 이런 것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는데, 많은 농민들이 걱정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배웠던 게 이런 거잖아요. 이런 사과 하나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파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선 뭐 20개, 30개, 40개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배웠을 텐데, 이파리를 따면 내년도 꽃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파리를 한 3, 4개 땄죠. 그러면은 내년도 꽃눈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정도의 이파리로 여기에 이제 꽃눈을 충실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를 보면 주변에 다른 데서 이파리 양분을 받을 만한 곳이 없잖아요. 지금 얘도 거의 이파리가 없고, 이거도 이파리가 거의 없고, 얘도 지금 보면은 뭐 여기 옆에는 있습니다만 동떨어져 있고, 여기에서 뭐 받아야 되는데 이거 지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쁘고, 얘도 그렇고. 그러면 이 나뭇가지 전체를 봤을 때 이 전체에서 양분을 이 앞쪽에 있는 새해의 연장지가 나온 거에서도 일로 양분을 보낼 수 있느냐라는 건데, 아주 조금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어떤 이론을 수정을 해야 되느냐, 제대로 된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30, 40개의 이파리가 필요했던 나무의 이론들을 수정을 해야지, 안 그러면 이론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나무는 보면은 이파리는 많이 있고 열매는 몇 개 없는데, 그렇다면 여기는 굉장히 크게 달릴 것이냐,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키우는 대목과 수형과 또 착과 량과 개량된 품종에 따라서 이론을 조금씩 수정해야지, 안 그러면 자가당착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밀식 재배 체계에서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다축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파리의 개수가 늘 부족하게 되거든요. 그럼 꽃눈도 안 생기고 나무도 안 자라고 열매도 안 굵고 결실 불량에 시달리면서 맛없는 사과가 생산될 것이냐, 그런 일들을 미리 한 10년 전부터 하고 있는 유럽을 보면 그런 일이 생기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스트말링의 M 대목이라고 하는 거는 9이나 26이나
어느 정도 이파리가 없는 상황에서도 열매들을 잘 만들고 굵혀 나갈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문을 하나 소개를 해 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관행적으로 저격을 한 것과 저격을 좀 5일에서 10일 일찍 한 것과 저격을 하지 않은 것과 당연히 과실의 품질을 비교를 해 봐야죠. 과실의 품질이라는 거는 과실이 굵는 것도 그렇고, 이 가로 세로의 비, LDB를 따지는 정형과 비율도 그런 거고, 당연히 과일의 당도도 중요한 거고요. 이제 와서 종자의 개수를 변화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건 과실의 품질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도도 과당이 많아야 맛있거든요. 프룩토스라고 하는 게. 과당 외에 솔비톨이 많으냐라는 것들까지도 전부 다 측정을 해 봅니다. 그리고 산도도 측정을 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파리를 제거를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거에서 제거해도 됩니다. 지금은. 왜 되느냐? 10월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 품종이 내가 이제 9월에 나오는 품종을 가지고 있다, 10월에 나오는 걸 가지고 있다, 11월에 나오는 걸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수확을 하는 시기 한 달 전에는 잎을 좀 제거해도 별 문제가 없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연구가 왜 필요하냐? 태풍이 올 수도 있고요, 약해가 발생했을 수도 있고요, 병이 많이 생겨서 잎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연구를 해봅니다. 그래서 수확하기 2주 전, 3주 전, 4주 전 이파리를 제거했을 때 과연 당도의 차이나 과일 크기의 차이, 증가하는 무게를 보는 거죠. 이런 것들에서 큰 차이가 발생을 하느냐, 산도가 변하느냐,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력이 되는 대로 사람들을 섭외하셔가지고 편한 시기에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 작업을 했으면 곧 반사 필름을 피복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 색도 금방 붙을 거고, 저 위에까지 첫가량도 괜찮고, 올해 지금 사과 시세도 괜찮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수확을 끝낸 시나노 골드 밭입니다. 지금 땅바닥을 보면 수분이 별로 없는 상태죠. 지금 비가 내린다 라고 해도 뿌리가 별로 빗물을 흡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새로운 신초가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내년도 농사를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해야죠. 뭐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뿌리가 정상적으로 뭔가를 흡수를 못한다 라고 하면 그래도 잎은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연면 시비를 해야죠. 그래서 연면 시비를 하는데, 우리가 뭐 질소를 줄 거냐, 질소, 인상, 가리, 그 다음에 인, 칼슘, 황,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를 줘야 내년도 농사에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질산고토를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5kg 정도 용량을 500리터에다가 녹이셔 가지고 연면 시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2번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잎이, 지금의 이런 잎들은 7월 8월의 잎에 비하면 기능은 반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2장을 합쳐야 제대로 된 일들을 하게끔 되거든요. 그래도 반은 흡수할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흡수를 해서, 지금 이런 데가 보면 요 이파리가 사라지면 눈이 남아 있잖아요. 이게 이제 호나바 중에서 잎눈인데, 요런 껍질 부분이요, 살짝 벗겨보면은요, 이렇게 껍질이 벗겨지잖아요. 요 껍질 안쪽으로 양분들을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양분을 저장할 수 있느냐, 어떤 양분을 저장해야 내년도 초기에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냐,
가리와 마그네슘입니다. 그 중에서 마그네슘을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죠. 왜 마그네슘을 가지고 있는 게 좋으느냐? 가리는 내년 봄에 줘도 되는데요. 마그네슘은 내년 봄에 준다고 해서 갑자기 많이 흡수할 수는 없습니다. 기온도 떨어져 있고요. 이파리 크기도 내년 봄에는 작을 거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내년도에 이런 눈에서 또다시 잎을 만들어서 꽃이 피는 거잖아요. 그때에 저장되어 있는 마그네슘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식물들은 이런 수피에 마그네슘과 가리를 잘 저장할 수 있게끔 진화를 했네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시기에 수확이 끝나서 좀 한가하다 싶으면 그렇게 연면 시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토양에다가 뭘 이렇게 뿌리거나 관주해 주는 거는 어떠냐? 지금 보면 뿌리가 거의 활동을 멈춰가는 단계입니다. 아니 박사님, 뿌리가 활동을 멈추면 이파리들이 거의 다 엽소처럼, 아니 얘들은 계속 증산작용을 하고 있고 물과 양분을 같이 빨아 올려줘야 얘들이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계속 활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말도 맞는데요. 그 활동이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능동적으로 흡수하려고 하는 것들을 거의 다 안 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신초가 더 이상 자라거나 하는 것들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제로 이파리에다가 무엇인가를 집어넣어서 주면 저 밑에 뿌리까지 뭔가를 보내는 게 아니고요. 요 가지, 요 두꺼운 가지, 요 정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하다가 추위가 오면 끝나게 됩니다. 후지는 부사는 그렇게 하면 좋기는 한데, 지금 막 뿌려주면 좋기는 한데 색깔을 내야 되니까 질산고토 뿌리기가 뭐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도 얘들은 늦게까지 성장을 해야 되는 애들이다 보니 잘라 놓으면 그래도 신초들은 조금씩 터서 늦게라도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것들도 보면 거의 다 멎어 있죠. 이제 더 이상의 신초가 성장을 하고 이러는 것들은 엔간에서는 잘 없습니다. 물론 도장지를 갑자기 확 닫혀버리면 꽃이 몇 개 피고 성장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정도로까지 뭐 과격하게 하는 경우는 없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수확을 끝냈으면 질산고토 연면시비 하는 거는 뭐 괜찮은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